네. 신기하지? 자, 우리 변화율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보자. 이제 미분의 후반부 파트잖아. 제일 마지막 활용 부분이지. 근데 이 변화율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에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눴다. 뭐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 자, 어떤 특정 구간 a, b에서 자, 닫힌 구간 a, b지. b 빼기 a를 즉 f b 빼기 fa라는 함수값의 차이를 x의 값의 증가량으로 나눴다. 이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이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고, 또 요거랑 같은 표현, 바로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 증가하는 분량을 봤을 때 어차피 요 차이 값을 델타 x로 표현을 한 거니까 x의 증가량. 그러면 이 b라는 애가 a 더하기 델타 x라고도 표현이 되잖아. 그러면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자, 미분에서 우리 앞에서부터 신나게 했던 애들이야.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지. 평균 변화율. 특히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fx의 구간 a,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던 건 뭐냐? 바로 현재 이 간격에 해당하는 델타 x를 0에 가깝게 만들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순간적인 걸로 바꿀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가깝게 만들 때 리미트 델타 x를 0에 가깝게 만들면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일단 빼기 fa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델타 x를 h라는 애로 바꿔서 썼지. 이게 바로 뭐였냐? f'a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뭐 다른 표현, 이거하고도 이제 관련된 표현이 있지. 여기서 요 b의 값을 임의의 변수인 x라는 문자로 두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또한, 이것도 바로 f'a라고 둘 수 있었던 애다.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바로 fx에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개념이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로 이거야. 일단 우리가 x하고 y에 대해서 관계식을 계속 이렇게 여태까지 뒀던, 맨 처음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냥 가장 일반화시켜서 둘 수 있는 x하고 y 사이의 관계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두 개의 변수 다른 애로 문자를 바꿔치기 한 다음에 그것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 과정들이 빌드업 작업이었던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는 x하고 y에 대한 걸로 바꿔서 배우기는 하되, 뒤에서는 이제 x가 아니라 저거를 뭐 시각 t에 대한 정보로 바꾸고, 여기 분자 자리에 있는 y 값은 이제 뭐 길이나 또는 넓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이제 진행만 하면 된다고.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 x하고 y 사이의 관계에만 이제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어떤 게 될 수 있냐? 여기서는 지금 이거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y의 x에 대한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고, 얘는 순간 변화율이 y의 x에 대한 바로 fx의, 즉 fx의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자, 이제 저 y의 값을 뭘로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대체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치의 값, 위치를 일반적으로 x라고 좀 많이 쓰고, 또 길이 l, 그리고 또 넓이 s, 부피 v, 대체로 이 네 가지 정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활용으로써 이제 대부분 다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기 이 x에 대한 정보는 뭘로 바꿨어? x는 전부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변수로 바꿨잖아. 다 시각 t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네의 교육 과정에서의 얘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각 t가 얼마나 지금 변화를 하는 동안에, 야,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어? 또는 길이가 얼마나 바뀌었어? 또는 넓이나 부피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것들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부분들로 문제가 이제 활용이 짜여지는 형태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만약에 분자 자리에다가 x라는 위치 값을 우리가 이제 식을 정보를 주어줬다. 물론 그때는 이제 y는 fx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식에 대응되게 써볼게. 얘는 이제 바로 x가 그러니까 y가 xt에 대한 정보로 주어지는 거겠지. 바로 시각 t에 따른 길이 그 위치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뀌면은 그때의 y는 바로 LT가 되는 거고, 시각 t에 따른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정보. 또 여기서는 y에 대한 식이, y를 식으로 표현을 할 때 바로 시각 t에 따른 넓이의 식이나 또는 시각 t에 따른 부피의 식을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정보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문제들에서 이제 대체로 활용하는 것들이 일단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정보를 보통 얘기를 하지. 근데 일단 이쪽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이제 여기서 메인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문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t가 3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같은 게 나온다고 이제 말로 표현을 했을 때의 얘기야. 뭐 여기 넓이 대신에는 뭐 부피나 길이나 위치 이런 걸로 바꿔치기를 하면 되는 애들이고. 그럼 여기 이 앞쪽에 1번 문제는 뭐냐? t의 구간 에서의, 자 이번엔 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라고? 맞아. 이거 1번에 대한 게 이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야. 평변. 아니, 여기 변화율 앞에 평균이란 말 없는데요. 근데 얘를 평균 변화율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구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여기 구간. 이 구간에서의 변화율이다. 여기서 평균이란 말만 빼버리면은 이 구간에서의 변화하는 비율의 값. x가 얼마만큼 바뀔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의 비율을 요청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이겠지. 근데 여기는 t가 3에서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것은 바로 t가 3이 되는 그때의 한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바로 이거를 t로만 바꿔서 t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요청을 하고 있다. 이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평균 변화율, 이거는 순간 변화율. 그러면 여기 평균 변화율 구하는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부피의 변화율을 만약에 요청을 하고 있다. 구간 0에서 2까지. 그럼 여기서 아까 x의 값의 요인을 가졌던 요 값 있잖아. 분모,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얘는 당연히 0에서 2까지 바뀌는 동안이니까 시각 t가 0에서 2까지 바뀌는 동안에 부피가, 여기 있던 부피가 얼마까지 어떻게 변화를 했어 라는 양에 대한 평균적인 변화 비율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 분모 자리에는 당연히 시각 t가 0초에서 2초까지 변화를 했고, 나중 시각, 그 다음에 이건 이전 시각이 되겠지. 그리고 나중 시각 2에서의 부피의 값과 그리고 이전 시각 0초에서의 부피의 값을 두 개를 빼서 비율 값을 구하는 바로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 요거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여기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순간 변화율이다. t가 3에서의 아까 앞에서 썼던 것처럼 만약에 써볼까? t가 3이다를 x가 3이라고 바꾸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fx라고 바꾼다면, 야, x가 3일 때 fx의 순간 변화율을 찾아줘 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f'3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넓이에 대한 식이 아까 st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바로 이제 해석을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면 s' 그러면 3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순간 변화율에 해당하는 요걸 구할 때가 이제 바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변화율이라는 것에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식들을 세우려면은 이게 부피냐 아니면 길이냐 뭐냐에 따라서 일단 1단계, 가장 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해도 요 식들을 식 세우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정보가 막 뭐라고 이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야, 내가 여기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지금 반지름이 없는 상태야. 반지름이 현재 0인 상태인데 내가 얘를 풍선에 숨을 불어넣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풍선이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반지름이 몇 초당 1cm씩 증가할 때 그때 내가 숨을 불어넣은 지 3초가 지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을 찾아줘.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식을 세울 거는 그러면 t라는 일반화된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t초일 때 t초 후의 부피에 대한 식인 바로 vt를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문제에서 얘기하는 3초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은 v'3 이걸 구하려면 vt를 찾고 그 다음 미분하고 거기다 3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란 얘기지.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뒤에 후반부 파트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필요한 개념들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설명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평균 변화율 말고 이 순간 변화율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파트 문제를 풀 때 현재 이거 시각에 따른 위치 정보가 나와 있을 때 만약에 어떤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바로 x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그리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할 때 보통 dx dt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것도 L'T 바로 이거 순간 변화를 구할 때 말하는 거야. L'T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dl dt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애들이고 여기서도 이제 dy dx라고 표현하잖아 이거를. 물론 dy dx하고 f'a하고는 좀 약간 괴리가 있기는 하지.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f'x랑 똑같은 애니까. 맞습니까? 네. f'x 또는 y'이라고 놓을 수 있는 개념들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미분을 할 때 이제 이것들을 표현하는 형식적인 부분일 뿐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식을 세워서 이게 평균적인 건지 순간적인 건지를 판단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든지 순간 변화율을 구하든지 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미분의 마지막 파트인 바로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야. 근데 이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식 세우는 거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파트가 있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이거 위치에 대한 변화율을 이거 판단하는 거 있잖아. 바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개념 하는 거 있지. 자, 속도와 가속도. 갑자기 이걸 얘기를 하다가 왜 속도와 속도를 얘기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뭐야? 속도의 뜻. 속도라는 것의 정의는 원래 시간, 여기서 시간이라는 건 시각이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시각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그 중에서 바로 여기 분자절에다 쓰는 게 이게 바로 변위 값을 쓰는 거지. 변위. 자, 변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다.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뜻이 약간 해석을 하자면 자, 여기 있던 점피가 움직였어. 자, 3초 동안에 한 요만큼 10만큼을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3초야. 근데 2초 동안 추가로 움직여서 얘가 이렇게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6만큼을 더 이동을 했어. 자, 질문. 현재 여기서 얘가 5초 동안 움직였다. 변이값 얼마야? 변이 4라고 해야 된다. 왜냐면 변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야. 얘가 처음에 최초에 여기 있었다가 마지막에 5초가 되는 순간에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 그럼 여기 0에 있던 애가 4까지 움직인 거지. 왜냐면 10만큼 갔다가 6만큼 돌아온 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아까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는 식 xt가 만약에 주어져 있거나 우리가 식을 세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변이라는 것은 얘가 0초에서 5초까지 움직임을 갖는 동안에 5초일 때의 위치에다가 0초일 때의 위치의 값을 빼버리면 여기서 알아서 이만큼의 간격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리고 분모 자리에는 당연히 5 빼기 0이라는 데를 집어넣으면 이게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겠지. 근데 그럼 얘가 지금 5초 동안에 실제로 움직인 총거리는 얼마입니까? 16만큼. 그거는 총 이동거리라는 개념으로 보통 얘기를 하지. 근데 그때는 속도란 말을 잘 안 쓰지. 그때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속력은 시간분의 얘의 총 이동거리를 뜻하는 개념이야. 그럼 얘는
그냥 5초 동안에 5 빼기 0이라고 쓸게. 총 이동거리가 16만큼을 움직였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속력, 영어로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 애고, 속도를 우리가 보통 나타낼 때 V라고 많이 나타내잖아. 이유가 속도가 영어로 velocity. 이거의 첫 글자를 따와서. 둘의 차이점. 속력은 빠르기만 얘기한다. 속도는 빠르기와 그리고 얘는 방향성까지 같이 갖고 있는 애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하 파트에서 배우는 원래 벡터 개념이 바로 여기 속도 개념에 해당하는 애지. 뭐 그 정도 차이까지만 일단 인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대신에 속력하고 속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개념이다.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알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볼게. 어쨌든 속도는 바로 시간 t분의 바로 x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다. 위치. 여기 이고, 이게 바로 이게 위치잖아. 얘를 시각 t로 나누면 그게 바로 속도가 된다고. 여기까지는 확인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v라고. 그러면 자, 문제.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변화율에 앞서서 변화율의 총칭의 이제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위치하고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의 관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끌어내고 있는 중인 거다. 자, 문제 그냥 실전 문제 간단한 거 하나만 예를 들자. 자, 수직선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P에 T초 후의 위치 X를, 보통은 X를 이렇게 나타내긴 하지만 T초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T에 대한 식으로 작성되는 XT라고 다시 살려놔도 상관은 없어. 자, X를 뭐라고 정의할까? 그냥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했다 쳐보자. 자, 1번. 자, 시각. T가 자, 이거 인수분해를 되게 쓰는 게 낫겠지? 차라리. 자, 지금 현재 이 문제하고 이 문제 지금 얘기가 말 표현 앞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표현이지. 시각 t가 0에서 3까지 변할 때라는 그냥 구간으로 쓴 것 뿐이고, 이거는 말로 풀어서 시각 t가 0에서 3까지 변할 때의 이 앞에는 같은 표현이야. 대신에 여기는 속도를 구하여라, 여기는 속력을 구하여라. 이게 차이가 될 뿐이지. 자, 세 번째. t가 2에서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거 하나 더 할까? 그냥 속력을 구하여라. 2일 때는 빼고 5에서의 자, 이 문제 4개를 일단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현재 여기서 위치 정보로 나오고 있는 이 식을 먼저 해석을 하면, 얘 일단 살짝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얘가 시각 t에 따라서 지금 위치 y축에다가 위치를 잡을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t 빼기 1 t 더하기 t 빼기 3 이렇게 나오는 식이다 보니까 1초일 때랑 3초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는 애야.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y절편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인 상태야. 여기 왼쪽에다가 그래프 안 그렸습니다. 왜 안 그렸을까? 속도가 마이너스였어서. 여기 이쪽 왼쪽은 속도가 0보다 작을 때는 의미가 없잖아. 출발한 후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 그렸어. 근데 그러면 시각 t가 0일 때, 즉 xt에다가 0을 대입하면 t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이 값의 뜻은 뭡니까? 거꾸로 움직였다. 아니요. 위치야. 이거 아직 x잖아. 0을 대입했을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시작할 때 출발점. 얘가 지금 수직선 위에 점 P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현재 얘는 수직선이 쭉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있을 때
얘는 0초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원점에서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란 뜻이야. 맞습니까? 그럼 하나 미리 또 구해놓을까? x의 1은 얼마라고? 0. x의 1은 0이야. 그럼 이거는 1초가 되는 순간에 얘의 위치는 지금 0까지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0초일 때, 자 1초일 때 여기야. 자 2초일 때는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2 대입하자. 2초일 때는 1 되는 것 같아. 2,1 바로 여기야. 아 2초일 때는 1까지가 있다는 건 여기가 2초일 때야. 그럼 얘 지금 한번 봐봐. 얘가 0초에서 1초까지 증가하는 동안에 3만큼 오른쪽으로 갔는데 1초에서 2초까지는 또 1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속도가 막 지멋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또 여기다가 2를 대입하잖아. 아 2를 대입했을 때가 1이고 그 다음 3초를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다시 0 나오고 있지. 그럼 이거 좀 다른 걸로 바꾸자. 이거 4로 바꿀게. 이것도 4로 아니 4는 좀 아니지. 이것도 그냥 5로 바꾸자.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5초가 되는 순간, 3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0이 됐다는 건 3초일 때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는 얘기지. 그리고 4초가 되면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온다. 그리고 5초가 되면은 또 여기까지 가 있는 상태. 그거를 확인한 방법은 여기다 각각 다 대입해보면 좌표값이 나오니까 알아서.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 지금 X의 T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위치에 대한 정보잖아. 얘는 0초에서 1초까지는 지금 현재 Y값이 음의 값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수직선 위에 여기 왼쪽에 있는 상태란 뜻이야. 맞습니까? 근데 지금 위치가 점점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냐? 위치가 전진하고 있어요. 맞아. 위치가 커지고 있잖아, 위치값이. 그럼 이거는 얘는 지금 현재 이 양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이란 얘기야. 이게 몇 초까지 움직이겠어, 양의 방향으로? 1초. 얘들아, 집중 좀 해! 자, 이거 지금 현재 여기 그래프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시작해서 몇 초까지냐고. 2초.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x가 2일 때잖아. 맞습니까? 집중력 흐트러졌어,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2초가 되는 순간까지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움직였고 2초 이후에는 다시 x좌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봐서는 얘는 지금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이 정도 해석한 거. 그리고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라는 것의 정의는 수직선 기준으로는 양의 방향은 당연히 이쪽, 음의 방향은 이쪽. 그리고 연직 방향이라고 하지. 던져 올린 거 있잖아. 그때는 양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게 음의 방향.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 이때 각각에서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의 속도는 당연히 플러스 값 나온다. 근데 음의 방향으로 갈 때 이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가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뭐 바뀌든 또는 이렇게 바뀌든 딱 이렇게 위치,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때 있잖아. 이때 이 속도 값은 얼마가 나올까? 방향을 바꿀 때 이 속도는 0이다. 왜냐면 속도가 갑자기 막 바뀌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 한순간에 여기선 정지 상태가 되잖아. 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는 속도가 0이 된다고. 확인됐습니까? 네. 자, 1번에 대한 거 문제 한번 해석해 봅시다. 0초에서 5초까지의 속도를 찾아라. 그럼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5초 동안에 위치의 값의 변화량을 찾으면 된다고. 맞습니까? 여기 이 분자에 대한 정보, 이게 바로 변이 값이야. 그럼 분모는 일단 5분의 유지되는데 분자에 x가 5초일 때 위치가 어디까지가 있지? 여기다 5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8이야? 네, 감사.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이면 얘는 마이너스 1.6이라는 바로 속도를 갖고 있는 거야. 물론 이거는 평균적인 빠르기를 구한 거지. 5초 동안이니까. 맞습니까? 네, 평균 속도. 왜냐면 처음에 원점에 있던 애가 5초 동안에 마이너스 8까지 간 거잖아. 아니, 처음에 여기가 미안, 이거 잘못 구했지? x0이 아까 마이너스 3이었지? 네, 이게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3에 있던 애가 5초 동안에 여기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럼 봐봐, 5칸을 왼쪽으로 갔으니까 5초 동안에 그러면 1초당 한 칸씩 가는 꼴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평균 속도로 구하는 개념이 바로 이 속도야. 평균 속도.
근데 그러면 여기 시각 t가 5초까지 변하는 동안에 그때의 속력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는 이제 조심할 게 바로 얘는 시간 분의 바로 총이동 거리를 구해야지. 근데 아까 우리 위치에 대한 거 그래프 가지고 주어진 거로 해석해 보니까 얘가 원래 마이너스 3에 있던 애야. 근데 아까 2초가 되는 순간에 1까지 갔잖아. 일단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냐? 자, 집중. 현재 얘가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3에 있었어. 근데 2초까지 얘가 지금 1 되는 데까지 2초 동안에 4만큼 움직였어. 일단은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야. 근데 딱 2초가 되는 순간부터 해서는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가서 이제 5초가 되는 순간에 얘가 위치가 마이너스 8까지 간다며. 자, 그럼 5초가 될 때 여기 마이너스 8 되는 데까지 움직였어.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3초 동안 더 왼쪽으로 간 양은 얼마만큼 갔습니까? 1에 있던 애가 마이너스 8까지 갔어. 9만큼 갔잖아. 그러면 아까 0초에서 여기서 아까 얼마만큼 갔다고? 4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9만큼 이동했으면 얘는 총 5초가 되는 동안에 움직인 총거리가 얼마만큼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5분의 13을 구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얘의 움직이는 빠르기를 구한 양이라고. 네. 확인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3번 문제. 야, 5초에서의 그럼 속도를 구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순간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 구할 때는 오히려 이제 잔 계산 안 해도 되지. 바로 얘가 아까 x를 미분하고 거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 개념이니까. 맞습니까? 이건 평균적인 거고 순간적인 걸 구할 때는 바로 미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야,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럼 얘를 미분을 해. 그럼 미분하면은 x 프라임 t잖아.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속도 개념인 바로 이게 vt가 되는 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합시다. 즉 속도를 미분한 v 프라임 t를 구하면 그걸 우리는 보통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가속도도 시간의 변화량에 거기에 속도의 변화량을 분자에다가 두고서 나눈 것. 그리고 가속도는 우리가 흔히 AT라고 나타내지. 여기서 A는 그 악셀레이터. 악셀레이터. 뭐라고 해야 돼? 그렇다고 해. 그 브레이크, 아니 저거 있잖아. 자동차에서 악셀. 가속 페달.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X 프라임 5를 구해야 된다. 그럼 아까 여기 X에 대해 다 지웠냐? 여기 있다. 이게 XT였잖아. 그러면 X 프라임 T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4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러면 X 프라임 5가 마이너스 6이면 이 말은 현재 5초가 되는 순간은 속도 값이 마이너스 6이며 순간적인 속도 말하는 거야. 이게 순간 속도지. 그리고 이게 음수가 나왔다는 건 현재 얘는 지금 뒤로 음의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얘기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5초가 될 때의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참고로 여기서 속력, 이거 순간 속력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뭘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그냥 아까 속도 구한 거 있지, V값. 이거에 그냥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돼. 왜냐면 속력은 아까 빠르기만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얘가 양의 방향으로 가든 음의 방향으로 가든 관심 없어. 그냥 순간적인 빠르기만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속력은 6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아까 이거에 플러스 그냥. 됐습니까? 예. 네, 이 정도가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위치하고 속도에 대한 개념이다. 이게 지금 순간적인 건지 아니면 평균적인 건지를 판단을 해라. 대신에 순간적인 거면 위치를 미분하면 어차피 속도가 나온다. 네, 이것이 가장 기본 해석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만 일단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어차피 너네 토요일까지잖아. 그거 하고 대신에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네.